사람은 누구나 특유의 체취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취가 이상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람의 체취가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냄새가 고약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과 이상한 체취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땀과 피지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표면의 균형을 깨뜨리고 건조해지게 되면서 피부 표면에는 각질이 증가하므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이 날 때마다 몸 구석구석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씻고 나왔을 때 물기를 닦자마자 곧바로 로션을 발라주는지 안 발라주는지에 따라 몸 전체 피부의 노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그 즉시 로션을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도 사람의 체취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주 먹는 음식이나 새로 먹게 된 약물로 인해 체취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약물은 체내의 대사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땀이나 피지의 분비를 변화시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체내의 순환을 저하시키므로 악취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운동으로 체내 대사를 최적화시키고 체취를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먹어야 되는 약물 역시 늘어나곤 합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약물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겠으며,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은 체내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므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만성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여 완화시키고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과정으로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체취가 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와 피지선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체취가 변하게 되는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거나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만성질환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고 의류와 스트레스를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특히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고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의 하루 기준 수분 섭취 권장량을 알아두고 이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2에서 3리터이고 성인 여성은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1.6에서 2.2리터이므로 하루 동안 수분을 충분히 마셔주는 습관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꼼꼼하게 관리하게 되면 악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의류는 체취를 흡수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세탁과 통풍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옷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양말이나 속옷은 매일같이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옷 속에 스며들고 서로 섞이면서 악취를 풍길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는 익숙해져서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빨래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땀을 정말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불과 베개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불과 베개에 땀 냄새가 묻어있게 되면 그 냄새가 방에 배는 것은 물론이고, 방을 넘어서 거실이나 집안 전체의 냄새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남과 동시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며, 베개와 이불을 정기적으로 세탁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씻어봤자 이불과 베개 그리고 방과 집에 퀴퀴한 땀 냄새가 배어 있다면 그 냄새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갖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땀도 나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므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체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서는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물질을 논의 날이라고 부르고, 논의 날은 얼굴과 목 그리고 겨드랑이 같이 피지선이 발달한 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냄새가 날 수 있는 만큼 몸 구석구석을 잘 씻어주고 얼굴과 목 그리고 겨드랑이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목의 뒷부분 그리고 귀의 뒷부분입니다. 얼굴 근처에 있는 곳들임에도 목의 뒷부분과 귀의 뒷부분은 세수를 할 때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익숙한 곳들만 씻고 익숙한 순서로만 씻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잘 안 씻는지, 꼼꼼히 씻지 않은 곳은 없는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신경 써도 체취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향이 강한 로션이나 바디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도 체취를 줄여줄 수가 있고, 식사 후에는 양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치실 사용과 혀 클리너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입냄새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그마저도 귀찮다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나이가 들면 코의 감각 역시 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해도 남들에게는 체취가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씻는 것을 까먹는다거나 옷 갈아입기, 빨래하기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놓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 청결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취가 이상해졌다면 생활 습관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치매의 초기 증상인 것은 아닐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체취의 변화는 늘 맞물려 있어서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고칠 게 있다면 고쳐보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